각종 그 PPP 이런 제품들과 합성섬유를 서로 가루 형태로 또는 에폭시 같은 거 가루 형태로 해가지고 균일하게 섞어주고 그걸 녹인 다음에 조금씩 녹이는 거예요. 한꺼번에 녹이면 덩어리가 지니까 녹여가지고 그것을 굳힌 다음에 다시 가루로 만들어서 균일한 창문 같은 거 만듭니다. 여기다 이렇게 유리 이렇게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 석영 코팅제, 다양한 종류의 코팅제를 넣고 또 다른 코팅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각종 의류용 방수제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만듭니다. 각종 방수제 제품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첨가제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금속 가루 같은 것들도 각종 녹슬지 않는 형태, 스테인리스 가루도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강철 가루도 필요에 따라 들어가고, 텅스텐 가루, 별 구릿가루 이렇게 섞어가지고 균일하게 원하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순차적으로 녹인 다음에 다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그걸 균일한 품질의 균일한 목적하는 품질의 제품을 만듭니다. 여기다가도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유리 석영 코팅제, 다양한 형태의 코팅제를 집어넣고 또는 방수제 또는 그 중에서도 의료용 방수제 이것들은 서로 섞어줘도 돼요. 이런 형태로 잘 부식이 되지 않는 그러면 그래서 세라믹 코팅제를 좀 많이 섞어주면 전기가 잘 전도가 안 되거나 적의 전파 공격 같은 이것을 대응하는 그런 특수 목적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판의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각종 모든 그 금속 제품으로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철근도 만들 수 있고 모든 형태를 스틸, 실 종류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다 만들 수 있어요. 스틸 실인데 약간 기존 스테인리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알루미늄을 이렇게 섞어갖고 스틸 실을 만든다든지 가루 형태로 해서 뽑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각종 합성섬유에다가 스틸 소재를 좀 넣어가지고 전기가 전도되는 문제가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스틸 소재를 넣어서 합성섬유를 새로운 합성섬유로 만든다든지 합성섬유하고 에폭시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유리막 코팅제 이렇게 세라믹 코팅제 이런 유리 석영 코팅제 의류용 방수제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부식 같은 것을 맞는다든지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돌가루와 합성섬유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에폭시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PPP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각종 섬유실을 만들어냅니다. 돌가루는 차갑죠. 대신 전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막 코팅제를 넣으면은 그나마 좀 차가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소재의 섬유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다. 외부 단층을 이루어줌으로써 코팅을 해서 외부의 환경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여름의 더위 이런 것들에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형태로 다양한 특수 섬유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섬유를 만들 때 서로 이렇게 꽈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합성섬유와 이렇게 에폭시 꽈은 거 합성섬유 종류 중에서 종류를 서로 다른 것을 꽈가지고 만듭니다. 이런 꽈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균일하게 두 가지를 하나로 합해가지고 꽌 형태에서 약간 덜 녹히는 거죠. 녹히되 이제 덜 녹혀가지고 거기서 약간 질긴 특성을 만들어줍니다. 밧줄 꼬듯이 녹히되 덜 녹힌다는 거죠. 그것을 아주 미세한 그렇게 나노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 아주 미세한 형태로 실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녹인 상태에서 덜 녹여가지고 딱 접합 하나의 합성섬유나 합성섬유 판으로 만들면 굉장히 질긴 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금속 판도 마찬가지인데 금속상도 이렇게 서로 다른 금속끼리도 할 수 있고 같은 금속끼리도 꽈가지고 그래서 쭉 실처럼 뽑아놔가지고 완전히 가로 세로 또는 X자 또는 수많은 꼬불꼬불해서 대나무밭처럼 비정형적인 것과 정형적인 심지어 수많은 알갱이들 그런 것들도 알갱이들도 그렇게 꽈가지고
넣어가지고 전체 강판을 만드는 엄청 질긴 강판이 나오게 되고 내진 구조의 강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들도 이렇게 금속판을 만들거나 이런 형태의 것을 만들어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철근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금속끼리도 하고 다른 금속끼리 섞어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유리막 코팅제, 그 다음에 세라믹 코팅제, 유리 석영 코팅제, 이런 코팅제 종류와 방수제, 그 중에서 의료용 방수제를 프로테이제를 따라 섞어주거나 단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금속에 있어서 부식이 잘 안 되거나 리얼성을 좀 더 리얼성을 갖춘 이런 것이 있고, 제품에 따라 나중에 유리막 코팅제를 이제 만드는데 약간 점도 있게, 그러니까 유리막 코팅도 이렇게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 갖고 유리막 코팅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는 유리막 코팅은 점도가 좀 뭐랄까, 농도가 낮기 때문에 농도를 지금보다도 유리막 코팅제 같은 거 또는 이런 것을 유리 석영 코팅제도 세라믹 코팅제를 농도를 좀 걸쭉하게 만들어 가지고 안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가 그 스프레이 체인 할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스프레이 체인에 현재 스프레이 뿌리는 부분을 바르는 형태로 만들어서 농도를 좀 걸쭉하게 만드는 거나 입자 형태를 들어가게 해서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굳은 다음 거기서 굳혀주면 다시 스프레이 체인을 하는 두 가지 방법, 바르는 거하고 뿌리는 거하고 서로 농도를 틀리게 하자. 농도도 회사 원하는 대로 다양한 농도가 나올 수 있다. 방수제도 이렇게 3M 방수제 같은 것도 좀 농도를 틀린 것을 바르는 건 농도를 좀 진하게 걸쭉한 거 만들, 입자를 넣거나 이런 것도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바르는 농도와 바르는 거하고 이렇게 농도를 틀리게 해가지고 목적에 따라 생각. 모든 방수제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수제에다가 스프레이 체인을 좀 결합을 해가지고 스프레이 체인 이런 그 눈길에 안미길에 그냥 스프레이 체인을 좀 색을 좀 밝은 색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방수제하고 섞어주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방수제하고 섞어주면 훨씬 더 우수한 방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다 그리고 욕실용 그레이즈용 실리콘 30이 있잖아요. 이것도 아주 방수에도 탁월하고 접착성이 좋아요. 이거는 스프레이 체인에다가 조금 일부를 프로테이저 좀 섞어줘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수가 되면서도 이렇게 접착성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가루 형태로 가공을 해서 같이 섞어서 스프레이 체인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 방수제였다가 이것을 좀 더 넣어가지고 방수제의 특성을 좀 더 강화시켜주고 걸쭉한 농도의 방수제였다, 이런 욕실용 그레이즈용 301을 섞어서 바르는 것으로 했을 때 훨씬 더 강한 방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 구조예요. 그래서 농도를 틀리게 한 유리막 코팅제를 만들어서 농도를 좀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입자 알갱이도 들어갈 수 있고, 그걸 이제 제품에 금속 가루들 아니면 이렇게 PP 이런 PVC 아니면 그다음에 아크릴, 그다음에 에폭시, 그다음에 합성섬유 이런 것들을 결합한 이런 제품들에게 걸쭉한 농도를 넣어주거나, 농도의 차이를 따라 제품이 있을 거니까 유리막 코팅제를 농도를 따라 해주면은 어떻게 내열, 그다음에 전기가 잘 전도가 안 되는 이런 형태의 금속 제품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수섬유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특수섬유를 실러서 뽑으면 이제 특수섬유가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테일로 만든 것을 실로 뽑은 것들을 유리막 코팅제를 통해서 다시 코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유리막 코팅제를 아예 섞어가지고 어떤 이렇게 음식에 들어가는 것만 아니면 상관없잖아요. 조리하는 데만. 그래서 이렇게 실로 뽑아 놓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실이나 어떤 금속적 제품들 있잖아요. 두께를 따라서 철근도 있어요. 거기 같이 섞어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걸쭉한 농도를 섞어주면 훨씬 더 특수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걸쭉한 농도의 유리막 코팅을 섞어주느냐, 그냥
약간 농도가 옅은 거를 섞어주냐 이 차이거든요. 이 부분은 걸쭉한 농도의 유리막 코팅을 하는 방법, 겉에다가 이렇게 몇 겹을 칠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몇 겹을 칠해주면 내열성이라든지 어떤 전파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파 방지, 전투기나 이렇게 군사무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같이 제품 만들 때, 금속 제품을 만들 때 판이나 뭐 가공할 때 같이 넣는 방법이 있어요. 철근이라든지 모든 형태의 금속 제품들은 이렇게 다 동일한 어떤 가루를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형태의 섬유 제품들도 이렇게 섞어 가지고 농도를 틀리게 해 가지고 유리막 코팅제의 농도를 틀리게 해서 할 수 있다. 의료용 방수제도 농도를 틀리게 해서 섞어지다. 이런 방수제 종류와 코팅제 종류들을 농도를 섞어가지고 틀리게 해가지고 각종 이렇게 섬유 제품들을 만들거나 PP, PVC, 그다음에 아크릴, 또 합성 섬유를 결합해서 창문 같은 거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돌가루나 이런 것들 가루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창문을 만들어도 되고 뭐 거기다 유리막 코팅제를 넣는 거죠. 거기다 이렇게 의료용 방수제도 넣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세라믹 코팅제를 더 어떻게 농도를 걸쭉하게 넣으면 훨씬 더 어떻게 좋단다. 광이 나면 의료용 방수제만 넣으셔도 됩니다. 프로테이지를 좀 낮춰가지고 유리막 코팅제를 넣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창문 같은 데는 다시 유리막 코팅을 두껍게 농도를 틀리게 한 게 있을 수 있다는, 두껍게 하든가 얇게 하든가 의료용 방수제를 두껍게 해서 결합시키는 이런 방법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료용 방수제에다가 그냥 합성 섬유라든지 이런 제품들 또는 PPP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보강한 제품, 에폭시에다가 의료용 방수제를 섞어가지고 보강하거나 아니면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 석영 코팅 이런 코팅 쟁주들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에폭시 코팅을 만들면 혹시 변색 같은 데는 이런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때 타거나 이런 것들.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그 에폭시 같은 종류에다가 거기 욕실 그레이 종류 상공이 같은 거 같이 첨가를 해가지고 본드 같은 거, 경화성 본드가 있고 그냥 본드, 그래서 같이 섞어가지고 에폭시가 부착을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에폭시 자체가 접착제로 사용하긴 하는데 접착이 잘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이 가능하다.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방수제를 만들 수도 있다. 에폭시하고 좀 농도를 좀 틀리게 해, 비율을 좀 틀리게 해야 되겠죠. 에폭시 뭐 합성섬유 조금 들어가고 욕실용 그레이지용에 들어가서 방수가 순간적으로 경화되기가 쉬우면서 방수가 잘 되는 그런 제품도 만들 수. 기존 방수제와 결합도 되고요. 에폭시도 이렇게 잘 굳기 때문에 에폭시 욕실용 그레이지용 방수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유리막 코팅제를 어떤 코팅제 단일로서 판매를 하셔도 되지만 에폭시라든지 이렇게 잘 접착이 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에 갖고 도포하는 식으로 들어가서 투명한 막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다. 유리막 코팅제 플러스 에폭시, 유리막 코팅제 플러스 아크릴, 유리막 코팅제 플러스 합성섬유 이렇게 해서 결합해서 제품을 따로 만든다라는 거죠. 또는 의료용 의료용 방수제를 같이 섞어 갖고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에서 단일 제품으로서 유리막 섬유제를 파는 것보다 유리막 코팅제를 파는 것보다 이렇게 섞어서 특수 목적용 그런 제품도 만들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은 제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합판이나 MDF, 톱밥이나 종이볼품 만들어서 기반으로 하는 것, 또는 종이박스에도 유리막 코팅제를 농도를 틀리게 하거나 유리막 코팅제하고 뭐 각종 합성점하고 섞거나 유리막 코팅제에다가 상공이를 지금 섞거나 실리콘 형태로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방수층을 푼다. 방수도 잘 되고
곰팡이도 쓸지 않는 종이박스, 특수 목적용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종이박스 만들 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제 방식의 PP 또는 PVC 이런 형태 에폭시 아크릴 이런 합성섬유 결합을 같이 섞어줄 수도 있고, 거기다 유리막 코팅제에다 프로테이지를 따라 조금만 섞어주고, 프로테이지 제가 이게 합판이나 석고보드 만들 때도 이런 종류의 제품들을 섞어가 가루로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로 제품 만들면 방수에 도움이 된다고. 거기다 곰팡이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제제하고 그다음에 의료용 방수제를 같이 첨가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유리막 코팅제를 섞어서 만들든지 나중에 발라주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합판으로 만드시고 석고보드를 만드시고 이렇게 목재 제품, MDF 제품을 바르든지 아니면 그것을 섞어서 만들든지, 그것은 제 방식이 합니다. 금속 제품에도 모든 금속 가공 제품에도 바르든지 섞어서 만들든지, 아니면은 유리를 만들 때도 의료용 방수제를 같이 섞어주고, 유리막 코팅제, 그다음에 세라믹 코팅제를 같이 섞어갖고 잘 물이 이렇게 물방에 맺히지 않는 특수 유리를 만들 때, 그때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재 분야가 모든데 안 쓰이는 데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이런 PP 합성섬유 섞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세라믹 코팅제, 유리 코팅제, 우리용 방수제 이런 것들, 코팅제나 방수제 섞은 제품으로 액정을 만들어도 된다. 액정 같은 것을 만들어 액정 필름을 만들어서 그 위를 보호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합성섬유와 유리막 섬유를 결합을 하면, 그렇죠, 그 필름이 나오는 게 그래서 필름 형태로 해서 자유자재로 경도가 좀 강화된 필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일론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자재 경도를 조절할 수 있고, 부드러운 나일론도 나올 수 있고 경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과 또 섞어서도 가능하고, 합성섬유 중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액정 부분에 아예 그냥 코팅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코팅을 좀 해갖고 나오면 강화 유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액정에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을 하시면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액정 부분, TV 만들 때도 그렇고, 액정 패널 만들 때도 스마트폰과 모든 부분들은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특수 목적의 모든 필름을 만들어 가지고 제품에 결합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구에 이렇게 필름 만들 때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이게 벽지 같은 것을 만들거나, 아니면 장판 같은 거 만들 때도 벽지가 잘 안 젖게, 물론 실크 벽지가 있긴 한데, 제 방식의 모든 벽지에다가 유리막 코팅제를 섞어서 만들면 방수 기능입니다. 방수가 되는 거죠. 의료용 방수제를 섞어서 방수가 되면서 광택도 좀 더 살아나고요. 일단 살짝 프로테이지로 그렇게 합성섬유 같은 거 좀 섞어준다든지, 가루를 PP 제품 이런 것들을 에폭시를 섞어주면 좋은데, 이게 좀 변색이 되는 문제 때문에 그 유리막 코팅제를 좀 더 보강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섞어 갖고 벽지를 만든다라는 거죠. 합성섬유를 섞어서 이런 것들을 섞어 가지고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벽지 만들 때부터 종이 박스 만드나 아니면 벽지 만드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좀 더 방수 기능이 보강된 그런 제품들이 나오십니다. 그는 기존의 실크 벽지도 더 보강되거나 일반 벽지도 좀 더 보강된 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코팅을 해가지고, 유리막 코팅을 해가지고 벽지를 팔거나 장판을 팔거나, 또 에폭시를 아예 그냥 유리막 코팅을 해서 한 겹, 두 겹 이렇게 걸쭉한 농도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섞어주거나 이렇게 바르거나 해갖고 판다는 거죠. 아예 그냥 그 하이그로시 제품들에게 유리막 코팅을 아이들 가지고 한 겹, 두 겹 농도를 틀리게 하면 코팅제가 강화 유리처럼 만들어지니까, 농도를 틀리게 한 제품을 이렇게 다 섞어주면 일반 가구 표면도 아주 매끄럽고, 유리를 깔아놓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농도를 틀리게 해서 두껍게 유리막 코팅을 해주면 합판도 되고 섞어보드도 되고 뭐 가구 종류는 다 되는 모든 제품에 이런 식으로 농도를 틀리게 해서 유리막 코팅제를 발라놓으면 아주 그렇죠. 아주 투명하면서도 그냥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가구를 만들거나 모든 플라스틱 제품들, 금속 제품들을 만들어서 농도를 틀리게 해서 위에다 도포해줘도 되고 제품 안에 섞어줘도 되고 농도를 틀리게 한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되겠습니다. 의료용 방수제 농도를 틀리게 해서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의합니다. 욕실용 그레이지용을 갖다가 아예 그냥 섞어보거나 상공이 이게 방수하면서 접착이 잘 되기 때문에 접착제를 사용해도 상관없을 때 본드하고 좀 경화용 본드하고 섞어서 팔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공 본드하고 섞어가지고 욕실용 상공이를 팔아도 괜찮다. 도배풀하고도 섞어도 되고 벽지 바를 때 곰팡이 제제를 넣어가지고 이런 방식도 제 방식이 나옵니다. 의료용 방수제는 넣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방식에 의합니다. 지적재산권 소재 분야를 제가 일부러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수많은 다양한 신소재를 만들어 가지고 뭐 그거는 뭐 산업 제품이 안 들어간 데가 없으니까 플라스틱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다양한 수십 가지의 색상을 넣어 가지고 고급 염료를 사용해서 이게 알갱이들로 만들고 그걸 다시 섞어주면 또 환상적인 추상적인 어떤 제품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염료를 일단 그 가루를 섞어갖고 염료로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녹이면은 추상적인 무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형식도 괜찮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 가루 형태로 그냥 그대로 좀 어떤 것을 완전히 녹이고 어떤 것을 돌 녹이고 덜 녹인 것과 완전히 녹인 것을 섞어준다든지 돌가루를 뭐 PP 이런 것들을 아크릴 합성솜에 섞은 거를 또는 에폭시나 아크릴 섞은 거를 프로테지를 따라 섞은 것에다가 돌가루를 결합하거나 이렇게 돌가루 다양한 색깔 알갱이도 되게 입자 크기도 틀리게 할 수도 있고요. 금속을 결합을 해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프로테이지가 돌가루가 높아지고 하기도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가루를 프로테인 높대 금속가루 프로테인 그 회사 마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제품이 나옵니다. 각종 강철 부분에 스틸 소재로 만들었을 때 강철 부분을 이렇게 어떤 형태로 가공을 하든지 거기다가 유리막 코팅제를 농도를 틀리기 위해서 넣어서 만든지 나중에 표면 코팅을 좀 걸쭉한 농도로 만들어서 2중 3중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모든 제품, 금속 제품, 뭐 철강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 철근, 모든 금속판, 철금속판, 모든 금속판에는 다 이 제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제 제품이 해당합니다. 플라스틱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여러 차례 걸쭉한 농도로 해서 층을 틀리게 해서 여러 겹으로 만들어 놓은 플라스틱 유리막 코팅제를 해놓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뭐 의료용 섬유에도 아마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은 제 방식이 해당합니다. 합성섬유에다가 가루로 만들고 돌가루를 섞어주거나 금속가루를 섞어서 합성섬유를 만드는 방법. 합성섬유에다 에폭시 유리막 코팅제 이런 거 섞어가지고 아크릴도 괜찮아. 아크릴 잘 깨지잖아요. 아크릴도 괜찮죠. 아크릴도 그렇고 비비 섞어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보다 시원한 소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금속 가루를 섞어서 같이 섞어가지고 녹여주는, 섞어 합쳐주는 거죠. 또는 아니면 뭐 스틸 실을 뽑아낼 때 금속 거기 서로 잘 섞이는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루 형태로 넣어서 그냥 합성섬유를 만들어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합성섬유 만들 때 그냥 철가루를 이게 뭐 금속가루를 좀 섞어주면 보다 시원한 소재가 나오나 대신 전기가 전도되는 문제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그걸 전기가 잘 전도되는 합성섬유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합성섬유 제 방식의 합성섬유를 가지고 광섬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섬유도 실로 뽑아놔갖고 강섬유로 충분히 될 거다. 합성섬유에다가 아크릴을 섞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테지를 또 단단하면서도 잘 깨지도 않으면서도 구부러지기도 쉽고 그러면서 신호선은 또 좋은 합성섬유 종류하고 이제 아크릴을 섞어 놓은 제품 이런 걸 가지고 강섬유를 만들어서 놓을 수 있다. 라는 것이다. 그다음에 에폭시 종류도 속재료로서 섞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합성섬유를 통해서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광섬유를 만들 때 그것도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광섬유 판을 만들 수도 있고 모든 다양한 형태의 판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문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은 제 방식인 것 같습니다.